거래량은 주식, 코인, 선물 등 어떤 차트를 보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조지표다. 거래량의 정의는 단순하다. 특정 시간 동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수량이 거래되는지 숫자로 보여주는 값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격이 아무리 움직여도 실제로 사고 판 사람이 없다면 거래량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시장에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거래량을 확인할 때 이 추세가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분할 때만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래량의 진실을 마주한 남자가 있다. One of the most underutilized parts of trading is volume. Price and volume are all that matter in the stock market. Volume is easy. Volume is simple. The mechanics and the price action of the markets are very, very easily understood. The volume, selling volume or buying volume, get taken out by price action, then you definitely know that there's going to be some people who are hurt. And you can use that for the betterment of your entries, your exits, and your profits. Not volume profile, nothing complex, but basic volume. People have sold there before and made money, and people have bought down here. So if people have sold at a previous price and made money, what are they waiting to do again? Volume and price action are the only important indicators in all of trading. 이 남자는 2023년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100명의 백만장자인 제레미 뉴섬. 제레미는 플로리다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미국 최대 규모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션와이드에 입사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제레미는 첫 거래로 $2,700를 벌었는데, 그 후 단 8년 만에 순자산 $100만 달성하며 화제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본인의 투자 전략과 경험을 담은 책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선 제레미가 투자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거래량의 사용법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하겠다. 거래량은 시장에 참여한 사람의 수와 자금 유입의 강도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로, 모든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 지표는 캔들 아래 막대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기본적인 거래량은 캔들이 생성되는 동안 거래가 완료된 계약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갑자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가 증가한 것이고, 이때 가격이 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다면 해당 추세에 힘이 실린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캔들의 종가가 직전 캔들의 종가보다 상승했다면 막대 그래프는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캔들의 종가가 직전 캔들 종가보다 하락했을 땐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막대의 색을 통해 상승과 하락 방향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같은 색의 막대가 출현하거나 막대의 크기가 전과 비교해서 커졌다면 해당 추세의 힘이 강하고, 그로 인해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당연하게도 막대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해당 추세의 힘이 빠지고 있는 걸 의미한다는 건데, 여기에 막대의 색까지 바뀌게 된다면 추세가 끝나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해당 자산이 주요 지지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혹은 중요한 뉴스가 발생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미리 추세의 방향을 예상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는 건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거나 대량으로 팔았다는 뜻이다.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누가 어떤 의도로 매매를 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즉, 거래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거나 하락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거래량만으론 방향성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움직임과 함께 해석을 해야 한다. 실전에서 거래량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평균 거래량과의 비교다. 거래량이 단순히 많다 적다가 아니라 최근 20일, 30일, 60일 등 일정 기간의 평균 거래량 대비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돌출됐는지가 핵심이다.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2배, 3배 이상 터지는 거래량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세력의 진입 혹은 강한 트렌드의 시작 신호가 나올 확률이 높다. 거래량이 평소보다
급감한다면 참여자가 적다는 뜻이고 시장 전체가 관망하거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단타 매매에서는 거래량의 변화가 트레이딩의 성공 확률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거래량은 가격과 다르게 거짓말이 적다. 가격은 한순간에 위아래로 흔들 수 있지만 거래량은 실질적으로 주체가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세력의 움직임이나 개인 투자자의 심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렇다고 해서 거래량만 보고 진입 신호를 잡는 건 위험하다.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실제로는 세력의 물량 정리 혹은 함정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가격과 결합해서 해석하거나 다른 보조 지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VWAP 같은 수급 지표를 이용하면 평균 거래량 대비 돌출 거래량 그리고 시장 추세와 모멘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거래량의 본질은 시장 참여자의 힘, 즉 돈의 흐름을 읽는 것이다. 거래량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얼마나 평소와 다르게 움직였는지를 잡아내는 데 있다. 이런 이유로 평균 거래량, 기준선 대비 변화율, 거래량, 가격, 모멘텀을 함께 보완해 해석하는 것이 실전에서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레미 뉴섬이 거래량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겠다. 제레미의 거래량 해석법 그 첫 번째는 거래량은 방향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레미는 단순히 거래량이 많다고 강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많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격이 움직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의 핵심은 차트에 나타난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같이 터진 거래량이 진짜 추세라는 점이다. 하지만 거래량 지표는 방향성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차트 패턴 등을 통해 임의의 선을 그어야 한다. 최소 4시간봉 이상의 차트에서 빗각을 그어 주요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고 캔들의 가격이 해당 구간에 근접했을 때 거래량이 이전과 비교해 갑자기 상승하게 된다면 해당 구간에서 매수 매도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종가가 이전보다 상승으로 끝나는 초록색 막대가 3개 이상 연달아 출현하며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다면 이는 빠르게 추격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다. 이때는 거래량이 빠지면서 상승 추세가 꺾이는 지점을 확인하고 매도를 진행하거나 본인이 설정해 놓은 손익비대로 진행하게 될 텐데 주요 지지저항선이라는 게 투자 경험이 적으면 어디에 긋는지 막막할 것이다. 그럴 땐 차트를 더 넓게 보면 된다. 차트를 넓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평균 이상인 곳을 찾아 가장 많이 중첩된 구간에 선을 그어놓고 그 위로 거래량이 터진 구간들을 찾아 해당 캔들에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가로선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겹치는 구간부터 가로줄을 그어주게 되면 주요 지지저항선을 만드는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다.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선 찾기는 매매를 계속하면서 시간봉, 일봉, 주봉까지 그어보면서 더 많이 중첩되는 곳을 찾으면 신뢰도와 경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알아볼 제레미의 거래량 해석법 두 번째는 절대치보다 상대적인 강도를 보는 것이다. 제레미는 지금의 거래량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과거 평균과 비교해봐야 진짜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을 통해 주요 지지저항선을 긋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해당 구간에서 돌파 혹은 지지가 일어날 때 이게 진짜 신호인지 아니면 거짓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구간을 살펴보겠다. 캔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거래량이 점차 올라와주면서 해당 구간에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점점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이 선을 지켜줄지 아니면 새로운 라인을 형성할지 기다려보겠다. 거래량이 빠진 후에 횡보에 들어선 이 구간은 전에 거래량이 터지기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새로운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안착했다. 그러면 이제 해당 구간에서 세력 싸움이 끝나고 이제부턴 이 가격 위에서 놀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는 건 여기 지지선쯤에 매수를 걸어놓고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다. 만약 거래량이 갑자기 2~3배 이상 터진 후에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면 거래량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상승 후 유지되는 구간은 크게 봤을 때 거대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가 없다면 다음 거래량이 터져줄 때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과거 상승을 했던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이 된다.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상승만큼의 거래량이 터져졌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에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노려보겠다.
첫 번째 상승과 비슷한 정도의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강한 흐름을 확인했다. 하지만 다음으로 기준 거래량 미만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캔들봉이 완성됐기 때문에 짧은 수익 구간을 마치고 매도를 하면 된다.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할지 횡보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는 해당 자산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거래량을 확인하고 다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래량 해석법은 반드시 심리 지표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량은 추세의 힘을 나타내고 RSI나 MFI 같은 심리 지표들은 시장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감정을 함께 봐야지만 진짜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시장엔 두 가지의 지지저항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선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지지저항선이다. 두 선을 같이 취급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성 원리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RSI는 가격 움직임의 강도를 수치화하여 되돌림이나 추세 지속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보조지표로 많은 사람들이 RSI를 사용하는 만큼 RSI가 과열 구간에 진입하면 수익 실현이나 추가 매수가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기도 하다. RSI는 과거 움직임을 정리한 후행성 지표지만 동시에 현재 가격 구조나 심리를 기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RSI가 과열 구간에 진입했을 때 평균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돌파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진짜 돌파로 간주하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지지 반등을 해주더라도 RSI 과열이 짧게 치고 빠지면 가짜 돌파로 파악해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가짜 돌파로 판단되는 이곳은 이제 RSI의 심리적 지지저항선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곳으로 반등 실패 혹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지만 이탈하지 않고 버텨준 구간들이 중첩될수록 더 강한 신뢰도를 만들어낸다. 특히 심리적 지지저항선과 거래량 기반의 지지저항선이 겹치게 된다면 그곳은 완전한 지지저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돌파할 때 이슈와 거래량 체크가 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거래량과 RSI는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매매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거래량의 방향성과 상대적인 강도 그리고 심리 지표와의 조합까지 동시에 확인하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매매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저항선을 그어놓고 매번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기 때문인데 제레미 뉴섬의 거래량 해석법 3가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초보자용 지표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지표의 이름은 볼륨 트렌드 RSI로 기본 거래량 지표에 나타나는 막대 그래프는 앞서 설명했듯이 캔들의 종가 기준으로 상승이면 초록색으로 나타나고 하락이면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 보았을 때 방향성의 근거가 부족하고 평소보다 얼마나 강하게 터졌는지도 해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볼륨 트렌드 RSI는 최근 평균 거래량 대비 얼마나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거래가 상승 방향인지 아니면 하락 방향인지 함께 반영해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색상도 단순히 초록색과 빨간색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초록색은 이전 추세를 끊어내는 횡보장 혹은 상승장에 들어설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 나타나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하락세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거래량이 유지될 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거래량 지표에선 추세가 시작되고 난 후에 작은 눌림목과 숨고르기가 있을 때마다 막대의 색이 역전되지만 볼륨 트렌드 RSI에선 막대의 크기만 달라질 뿐 계속해서 같은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노란색 선은 정규화된 RSI로 RSI는 가격의 상대적인 힘을 반영하기 때문에 추세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가격만 보고 계산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선으로 나타나는 MFI를 같이 사용하는데 MFI는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 돈이 유입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RSI를 통해 시장 심리를, MFI를 통해 실제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RSI의 과열 구간은 30 미만 70 초과로 구분되고 MFI의 과열 구간은 20 미만 80 초과로 계산된다. 이렇듯 두 지표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해석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RSI와 MFI를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구간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80의 과열 구간을 세팅한 후에 영선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규화된 계산값이 정규화된 RSI와 정규화된 MFI 값이다. 두 지표의 스케일이 같아져 서로의 흐름을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팅하면 어떻게 복합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MFI가 영선을 돌파해 강하게 치고 올라갈 때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같이 커진다면 이는 세력이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 판단해 매매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RSI의 수치가 MFI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으면 아직 밑작업 중인 단계로 시장이 캐치하지 못한 상황이라 곧바로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시간이 지나 자금이 다시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전보다 강하게 치솟으면 유의미한 거래량이 발생했으니 사람들이 이걸 캐치하고 추가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걸 RSI 선의 상승으로 확인하고 이때 매수를 진행하도록 한다. 보통 이런 작업의 경우 추세의 흐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중간에 눌림목 구간을 필히 가져가게 될 텐데 먼저 1파 상승 때 어디까지 올라주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강하게 한번 끌어올린 후에 MFI가 영선을 이탈하며 약간 힘을 빼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고민을 할 것이다. 아, 벌써 끝인가? 이제 빠지려나? 이런 고민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있다. 인트로 영상에서 밝혔듯 제레미는 세력들이 작업을 할 때 한 번 위에서 팔고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 밑에서 다시 매수를 시작한다고 했다. 팔고 나서 다시 매수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맞다. 조정을 한 번 준 후에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다. 그럼 그 기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피보나치다. 이때 피보나치의 기준점은 밑작업이 끝나고 시장 참여자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바로 이곳으로 잡아주고 이때는 MFI가 처음으로 영선을 돌파한 곳이다. 그리고 처음 끌어올렸던 자리, 이곳을 0.618 라인에 위치시키면 지켜줘야 할 자리가 0.786 라인, 이곳인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MFI가 영선 아래로 이탈했다고 해서 미리 조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조급함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MFI의 수치가 낮아졌다는 건 지금 시장에서 돈이 급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건데 보유하고 있다가 청산당하거나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곤란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때 RSI의 수치를 보면 MFI가 내리꽂힌 데 반해 RSI는 위치를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에 비해 시장의 관심도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다. 그 말인즉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돈을 뺐는데 그 돈의 양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양보다 크다는 얘기고 결국 지금 시장에서 발을 뺀 사람이 세력이라는 얘기다. 갑자기 많은 금액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사람들은 이제 패닉을 겪을 거고 그 사람들이 던지기 시작할 때 세력은 다시 매수를 시작할 거다. MFI가 처음 영선을 이탈했을 때 시장이 인지하고 두 번째 이탈했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던졌다. 그리고 정확하게 0.786 라인을 터치했으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된다. 목표치에 도달했으니 여기서 전량 매도를 진행하겠다. 그럼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해보자. 모든 상승은 3번에 걸쳐서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이곳을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올라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래 MFI를 보게 되면 결국 이건 한 번의 상승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곳에서 한 번, 그리고 이곳에서 한 번. 그렇다는 건 아직 한 번 더 올라갈 곳이 남아있다는 얘기로 목표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피보나치의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겠다. 두 번째 장대 양봉의 머리를 0.382 라인에 위치시키게 되면
1차 상승 후 저항대 라인이 0.786 라인에 그리고 2차 상승이 0.618과 0.382에 걸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캔들이 0.236과 0.382 사이를 횡보하다가 0.236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예견할 수 있겠다. 상승 시기는 아까와 똑같이 자금이 한번 크게 유입됐다가 쭉 빠지는 곳을 노려보도록 하자. 캔들이 0.382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아래 지표를 확인해보면 거래량은 빠지고 있는데 자금은 더 크게 빠졌고 그에 비해 RSI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 이제는 이 지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시장의 관심도는 오른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진행해보자. 거래량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MFI가 RSI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 거래량이 같이 터져주고 있는 걸 확인했으니 이때 롱 포지션에 진입하면 된다. 3차 상승을 노리는 구간에선 손절가를 설정하는데 손절가는 0.382 라인인 이곳으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한 번 더 눌렀다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는 이제 MFI 대비 RSI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이때 개인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세력이 매수 후 상승으로 끌어올리는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표했던 가격에 도달할 수 있었다. 세력이 움직일 땐 개미들을 한번 털고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오늘은 이렇게 거래량을 통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다. 거래량이란 건 방향, 강도, 심리까지 같이 봐야 제대로 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금방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한다. 오늘 소개한 지표는 초보자들이 해석하기 쉽게 개량한 지표로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고 있다. 먼저 지표 등록 방법은 차트 하단 파일 에디터 탭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클릭해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운 다음에 받은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차트에 넣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